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균쇠,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진짜 쉽게,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쉽게 잘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난할까? 이런 생각 해보곤 하죠. 특히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 대부분 못 삽니다. 혹시 이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많이 했다고 해요. 히틀러가 했을 법한 생각이 과거에는 한때 팽배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그게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못 사는 건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해보자면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재벌 회장집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뭐 평생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아주 부유하게 평생을 평온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태어나 보니까 산동네 판잣집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만약에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출세를 하고 싶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평생을 하층민으로 살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 책을 보다가 알게 되는 건데,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류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사를 되짚어 볼 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볼 때도 가장 복받은 지역은 아마 초생딸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의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런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막이 많죠. 근데 한 10,000년 전에는 여기가 매우 비옥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긴 식량 생산도 제일 빨랐었고요. 동물을 가축화했던 것도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제일 먼저 발명한 곳도 여기였더라고요. 도시를 제일 먼저 세우게 되고 문명 발전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초승달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답은 환경적인 요인 덕분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중해성 기후대입니다. 워낙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구상에는 약 20만 종의 야생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 중에서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가려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건 우리 집 근처에 심으니까 잘 자라더라. 이런 걸 또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척 노력을 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척 노력을 해서 작물화가 가능한 식물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노력을 좀 덜 하더라도 됐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여기에는 먹을 수도 있고 또 집 근처에다 심으면 바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초기 작물, 창시 작물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게 8종류나 됐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많이 먹는 농산물이 한 12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8종류나 먹을 수 있는 작물화가 가능한 그런 식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매우 복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이 초생달 지역에서는 매우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초생달 지대에 살던 원주민들이 유전학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지역이 그냥 지중해성 기후대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원래부터 많이 살고 있었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식량 생산이 그렇다면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식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주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군데 머물러서 살게 됐다라는 뜻이죠.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예전에 이동하면서 살 때와 다르게 이젠 한 군데서 살게 되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 그 일이 좀 더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맞물리는 현상인데, 먹여 살릴 인구가 많아지니까 농사를 더 열심히 짓게 됩니다.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식량을 비축하게 되죠. 잉여 식량이라고 부릅니다. 또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 중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비축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조금만 생산할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했는데 양이 늘어나니까 적어둬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죠. 이처럼 잉여 생산은 무척 인류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잉여 식량 덕분에 기능 전문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관료, 사제, 종교인 말하는 거죠. 금속 기술자, 필경사, 말을 받아 적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것도 잉여 식량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금속 기술자 이야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역할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런 부탁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넌 농사 짓지 마. 대신에 우리한테 이 농기구 좀 더 단단한, 좀 더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어 주지 않을래? 이런 부탁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연구를 했겠죠. 그 결과 나온 게 청동기,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게 되는 게 철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철은 모든 면에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죠. 철기를 갖게 된 부족들은 청동기를 갖고 있던 부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국주의가 등장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총과 철 덕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철과 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병이 많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분뇨 더미, 이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동하면서 살 땐 뭐 먹고 나서 싸니까 그 분뇨 더미가 좀 높아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주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한 군데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오물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균, 기생충, 유충 이런 게 식수 등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죠. 또 인분을 비료로 사용한 거, 이것도 병이 많아지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식량을 저장을 하는데 이걸 훔쳐 먹기 위해서 쥐들이 몰려들죠. 설치류. 이 설치류를 통한 감염 또한 병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죠. 농사를 지으면서 동물을 가축화하게 됩니다. 짐승을 집에서 키우니까 사람이 또 아파요.
왜냐하면 동물이 갖고 있던 질병을 사람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걸리는 게 우역인데 사람이 걸리는 게 홍역이잖아요. 원래 우역이었던 게 홍역으로 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역 바이러스가 소에게서 인간으로 옮아간 다음에 우리 몸에 맞도록 특성을 변화시켜서 홍역 바이러스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천연두, 인플루엔자, 이것도 홍역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동물들에게만 퍼져 있었던 균인데 이게 돌연변이를 거쳐서 인간의 병원균이 됐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병균에 시달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당혹스러웠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프다가 죽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회복되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항체를 가지게 됐던 거고요. 이게 집단 면역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항체를 가진 자들이 다른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했죠. 이때 이 병원균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유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유럽의 병원균 때문에 아파서 죽은 원주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520년에 스페인이 아스텍을 공격했을 때 그때를 들 수 있겠죠. 천연두가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보면 신세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에 한두 세기에 걸쳐서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의 인구,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총칼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죽었다.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세계 병원균, 그러니까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이런 게 신세계 인디언들의 사망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당시만 해도 이런 병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에 전염됐을 때 많이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유럽의 총칼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병균이 엄청난 살상력을 자랑하는 무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인류사를 통틀어 봤을 때 총균쇠 중에서 총과 쇠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재벌 회장이야. 네, 이게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던 거고요. 이게 시작이죠.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농업이 시작된 덕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유럽 지역 나라들의 대략 500년 전의 힘과 부가 집중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유럽 각국이 식민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환경이 중요했다. 해필 유럽이 초승달 지역에 위에 있었고, 그래서 초기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환경 덕분에 유럽의 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럽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환경을 잘 타고난 덕분에 부와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도 무척 재미있게 봤지만 이 책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1937년생이고요. 미국 보스톤에서 태어났죠. 현재는 미국 UCLA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인류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조류학자이기도 합니다. 조류, 새에 대한 관심은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관심사가 애초에는
이과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학사 학위는 195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생화학으로 받고요. 또 박사 학위는 1961년에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생리학과 생물 물리학으로 받습니다. 이때 연구했던 게 쓸개에 대한 겁니다. 쓸개의 생리학적 기능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대로 돌아가고요. 거기서 1965년까지 연구원으로 일을 합니다. 1968년에 직장을 옮기는데 그게 UCLA 의과대학이었죠. 여기 생리학과 교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공부 잘하는 이과 출신 모범생의 커리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자는 다른 분야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게 20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조류학과 생태학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특히 뉴기니 지역의 특화해서 연구를 하죠. 뉴기니에 대한 언급은 총균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돼선 관심사가 또 한 차례 넓어집니다. 이제는 환경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직장을 옮깁니다. UCLA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보고 나온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를 하다가 지리학과 교수가 된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정말 이 책의 저자는 매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총균세를 보면 저자가 지리학과 교수라는 게 절대 어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 이게 그 지역의 발전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학교의 지리학과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학생들에게 저자는 세계의 지역들 그리고 과거 사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저자가 소속된 UCLA 대학의 다른 연구기관들이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환경과 지속가능연구소 이게 검색되던데 여길 보면 저자는 뉴기니 지역 조류의 생태, 소화 생리학, 보호 생태학 이런 걸 강의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진짜 박식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박식이라는 단어 요즘에는 참 평범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을 그대로 따지자면 정말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학자에게 붙여야 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만 보더라도 저자는 인류학, 진화생물학, 유전학, 생태학 그리고 언어학적인 연구 결과를 총동원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저자가 지식이 다방면에 걸쳐서 매우 풍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사를, 그 긴 인류의 역사를 총균쇠라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통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지적 호기심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호기심 때문에 저자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겼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통찰력을 갖고 각 분야를 관통하는 자신만의 논리를 개발해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게 바로 총균쇠 이 책의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점은 저자가 책의 내용을 무척이나 쉽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 보면 자기만 잘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책을 봐도 도통 알 수 없게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교수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학자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이겠죠.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1998년에 한글판 초판이 나왔고요. 이후에 누구나 다 아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많이 팔렸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은 2판 139세입니다. 2020년 7월에 나왔어요.
2판 139쇄. 진짜 대단한 거죠. 훌륭한 저자의 훌륭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재밌는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개정증부판을 보면 추가로 논문이 한 편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되어 있고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사회의 주류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왜 호주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기 전까지, 그러니까 1788년인데 그 일이 그 전까지 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네, 그 전까지 호주 원주민들은 석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수렵 채집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이 책을 보면 찬찬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은 비옥한 초승달 시대만큼이나 빨리 농업도 시작을 했고 도시도 형성을 했고 중앙 집권화도 이뤘습니다. 근데 근대 역사를 보면 유럽의 침략을 당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네, 그 이야기도 이 책을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매우 재밌었습니다. 또, 뉴기니에선 왜 식인 풍습이 있었던 걸까?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것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 내용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매우 일관돼요.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많은 현상들을 잘 풀어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워낙에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좀 지겨운 때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확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논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고 나면 이 책의 표지에 실린 문구처럼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